자, 이제 고차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orr 펑션이라고 해서요. 이제 이 어레이나 이런 컬렉션 타입과 이 고차 함수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들은 직접 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져 있는 소스들을 보면 이 고차 함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차 함수. 자, 일단 고차 함수라는 것은요, 뭐 여기 들어가 보면 되겠고, 예전에 들어가 봤으니까 다른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바꿔나 함수 실행 결과를 함수로 반환하는 함수를 고차 함수라고 얘기하고, 이 스위프트에서 함수 클로저는 1급 객체 혹은 1급 시민이기 때문에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 있으며 함수의 리턴 값으로 반환할 수가 있고요. 스위프트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고차 함수, map, filter, reduce 뭐 이런 애들을 아까도 잠깐 봤었죠. 이런 애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고차 함수를 알려면 또 클로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가지고 일단 1급 객체, first class object, first class citizen 뭐 이런 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그랬죠.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야 돼, 함수를. inches to fit이나 inches to yard 이 함수를 보면 이렇게 어떤 변수처럼 어떤 다른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함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output conversion이라는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이제 여기 지금 이러한 자령, 함수의 자령에 대해서 알고 있죠. 매개 변수 이렇게 하고 화살표하고 리턴형 이렇게 써주는 게 함수의 자령입니다. 그래서 플로트는 플로트형이지만 이렇게 괄호 열고 플로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애들 이 플로트, 매개 변수도 플로트, 리턴형도 플로트인 애들이 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지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아웃풋 컨버전이라는 함수가 뭐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 소스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 번째 리턴 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decide function이라는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부울형이고요. 매개 변수는 부울형이고 화살표 다음에 일반 자령이 아니고 또 뭐 이런 형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리턴형이 이런 함수를 리턴하겠다는 거예요. 이 toFish나 toYard 이런 애들이 지금 이러한 형이죠. 매개 변수는 플로트형, 리턴형은 더블형인 이런 애들을 리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이제 소스를 지금 하나에다 지금 써놓은 거였고요. 여러 번 나왔던 소스죠. 클로저 표현식도 알아야 돼요. 클로저 찾아보면 되겠고, 쉽게 얘기해서 익명함수, 함수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고, 함수에 이제 이름이 있는 이유는 자꾸 호출하기 위한 건데요. 이제 딱 한 번만 호출하고 만다. 그럼 그거를 함수 이름을 줄 필요가 없겠죠.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애들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xy를 받아서 두 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add 함수다 라고 하면 호출을 이런 식으로 하죠. 자, 그런데 얘를 클로저 형식으로 바꾼다고 하면요. 이거 없애버린다고 그랬죠. 이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앞으로 당긴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클로저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in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게 이제 클로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클로저고. 근데 얘가 이제 이름이 없기 때문에 호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까 여기 지금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스위프트의 함수 클로저는요. 그래서 요만큼의 지금 클로저를 add1이라는 거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add1은 당연히 자료형이 가로 열고 인티저 컴마 인티저 가로 닫고 화살표 인티저 이런 형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add를 호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호출했지만 add1으로 호출할 때는 그냥 여기 아규먼트 레이블 필요 없지. 외부 매개 변수 이거 필요 없이 그냥 10,20 해주면 똑같이 동작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클로저 표현식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다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예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로저를 하게 되면 후행 클로저도 많이 쓰는데요.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다시 저번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클로저가 함수의 마지막 아규먼트라고 하면 마지막 매개 변수명을 생략하고 마지막 매개 변수명을 생략할 수 있대요. 소괄호 외부에다가 클로저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를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런 게 이제 클로저잖아요. 지금 매개 변수 없고 리턴 값 보이드형인 이런 함수를 이제 어떤 함수에다가 매개 변수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클로저 바디를 쭉 쓰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게 이 sumP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여기가 줄이 여러 줄이다 그러면 소스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짜증나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버리냐면 마지막 매개 변수명을 생략할 수 있대요. 이거 생략해 버리고 그 다음에 소괄호를 외부에 그러니까 소괄호를 미리 닫아요. 소괄호를 미리 닫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그러니까 소괄호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표기 방법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표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훨씬 더 보기가 깔끔하죠. 이렇게 얘도 필요 없고 가로 닫아버리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트레일링 클로저, 후행 클로저라고 합니다. 곳곳에서 많이 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똑같은 스타일의 소스인데 얘는 지금 마지막 인자에 핸들러 부분 콜론 다음에 이렇게 클로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고 여기서 이제 이 UI alert action의 이니셜라이저 호출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를 너무 이렇게 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 없애버리고 여기 가로 닫는 것을 미리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클로저를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개의 소스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하죠. 야, 이건 뭐 갑자기 여기 지금 여기서 닫았는데 이건 또 얘네들은 왜 여기 이 블럭은 왜 여기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 후행 클로저를 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로저에 대해서 쭉 여러 번 했었으니까 이제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shorthand argument name이라고 해서 단축 인자라고 해서요. 첫 번째로 들어오는 샵 달러 제로, 두 번째로 들어오는 달러 원,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뭐 혹시 잘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앞에 강의 자료에 그 동영상을 좀 참고를 하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고차 함수를 쓸 때 이 달러 0, 달러 1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달러 0은 첫 번째 거, 달러 1은 두 번째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 다음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쭉 몇 번째 건지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고차 함수들은 보면 뭐 map이 있고요. 그 다음에 flat map, compact map, reduce가 있고 몇 개가 더 있어요. 어쨌든 그 제가 array 도움말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 array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 고차 함수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deflocated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밑줄 쳐지는 거 쳐지는 거 보면 알겠죠? 이제 쓰면 안 된다. 얘는 뭐 새로운 거가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마 이게 이렇게 해서 바뀐 것 같죠? 자, 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담고 있는 각각의 값을 매개 변수를 통해서 받은 함수에 적용한 다음에 새로운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0, 1, 2, 3, 4라는 이 배열, 인티저 배열이죠. 인티저 어레이가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을 하나씩 증가시키고 싶어요. 하나씩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일단 여기 똑같은 어레이랑 여기 똑같은 애를 num이라는 인티저 어레이로 하나 일단 테이블 초기 값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0, 1, 2, 3, 4, 0, 1, 2, 3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각각의 인덱스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하나씩 이렇게 증가시키면 되는데 요게 이제 여기 이제 어레이에 indices라는 이 프로퍼티를 써요. indices라는 프로퍼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어레이에 도움말이 되겠고요. 인덱스가 있고 인디시스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어레이에 인덱스 타입이 인덱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디시스가 있어요. 인디시스는 알죠? 인덱스의 복수형이 이상하지만 인디시스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기억납니까? 이건 뭐냐면
array에서 valid한 subscripting.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 지금 0, 1, 2, 3, 4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첨자로 따지면 이건 첫 번째 방 0이고요. 1, 2, 3 이렇게 해서 0, 1, 2, 3. 이 indices는 0, 1, 2, 3이라는 뜻이에요. 0, 1, 2, 3. 여기 값 0, 1, 2, 3이 아니고 첨자. 첫 번째 방은 0이잖아요.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헷갈리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 1, 2, 3. 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indices는 0, 1, 2, 3이에요. 0번 0이란 첨자에 1이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애고요. 그래서 인덱스는 그냥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고 indices는 여기 이 array 배열에 유효한 valid한 첨자가 0, 1, 2, 3이죠. 만약에 이제 여기 뭐 이렇게 10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 이 indices는 0부터 4까지가 되겠어요. 0, 1, 2, 3, 4. 방 5개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indices가 지금 type alias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씩 증가시키고 싶다고 하면 여기 이제 유효한 포인문은 이제 쭉 보통 컬렉션이나 뭐 0부터 10 뭐 이런 애들가 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중에서 인덱스는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처음에는 0,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i라고 써도 됩니다. 그럼 여기 다 i라고 쓰면 됐고 첫 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1인 값이겠죠. 여기서는 거기에다 1을 더해서 이렇게 하고 한다. 그래서 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원래 1, 2, 3, 4, 10이 되어 있던 게 하나씩 다 증가해서 2, 3, 4, 5, 1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indices에서 쭉 여기가 이제 0, 1, 2, 3, 4, 5가 들어가 있으면 0, 1, 2, 3, 4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씩 꺼내는 거죠. 처음에는 0일 테고 그러면 그 0 인덱스에 여기 i라고 다 바꿔도 관계 없습니다. 이거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맵이나 이런 애들을 이용을 하면 그래서 당연히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나 아니면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고 자, 이 맵은 일단 각각의 값들이죠. 0, 1, 2, 3 이런 애들을 매개 변수를 통해서 받은 함수에 적용한 다음에 뭔가 적용한 다음에 그 새로운 컨테이너에 저장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기존 컨테이너 값은 변경하지 않아. 이 array 값은 이제 변경하지 않는 거고요. 자, 이게 시퀀스나 컬렉션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타입과 옵셔널은 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지금 조금 또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여기 시퀀스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시퀀스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컬렉션이라는 얘도 프로토콜이에요. 컬렉션이라는 것도 프로토콜인데 이 두 개를 시퀀스 컬렉션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타입이 이제 array, 딕셔너리, set 이런 애입니다. 컬렉션 타입이죠. 컬렉션 클래스가 컬렉션이 되겠고 옵셔널 이런 애들은 다 지금 이 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rray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딕셔너리나 set이나 옵셔널에 대해서도 이 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포인문을 쓰는 것보다도 비슷한데 코드가 더 간결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이제 이렇게 써야 될 것을 0, 1, 2, 3이 array에 들어가 있었고요. ARR에 들어가 있었고 인티저 array죠. 자, array.map이라고 쓰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클로즈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인티저형이고 리턴 값도 인티저형인데 그 리턴 값이 하나씩 여기 들어오는 애들을 하나씩 더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 num을 출력을 해보면요. num을 출력을 해보면 array는 당연히 변화가 안 된다고 그랬죠.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0, 1, 2, 3이 나올 거고요. 여기 지금 보면 1, 2, 3, 4 하나씩 증가된 1, 2, 3, 4가 나올 겁니다. 이 클로저 형식은 아까 달러로 해서 좀 더 축약을 해서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얘가 인티저인 거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자료형 다 생략해 버릴 수가 있고요. 리턴도 다 생략해 버릴 수가 있고 달러형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달러라는 것은 뭐냐면 매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달러0 더하기 하게 되면 첫 번째 처음에는 이제 여기 달러0이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애들 1, 2, 3 이렇게 해서
달러 0이라고 그냥 쓰게 되면 각각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배열이나 이런 거에 있는 각각의 값에다 다 하나씩을 더해서 리턴을 해서 어레이 1에다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되겠고, 어레이는 역시 출력을 해보면 원래대로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for 입문으로 해야 될 거를 for 입문으로 해야 될 것을 컨트롤 슬래시 그죠? 어레이 값을 지금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보면 지금 처음에 0, 1, 2, 3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1씩 더하니까 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씩 더하겠다. 여기도 뭐 여기는 10씩 더하겠다. 뭐 이렇게 해보면요. 자, 30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10씩 더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원래 거는 그대로 있는다는 거죠. 원래 거는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리턴된 이 여기 배열은 이제 값이 바뀐 애가 들어가지만 원래 거는 그대로다. 원래 거는 그대로인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실습을 꼭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변형도 해보고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쓰는 것들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편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일씩 더해서 리턴한다. 각각의 값을 매개변을 통해서 받은 함수에 적용한 다음에, 이런 이 클로저의 추가형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쭉 이 단축인자, 쇼트핸드 아규먼트 네임까지도 잘 알고 있어야지 되는 내용입니다. 자, 맵 예제를 보면 0, 1, 2, 3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빼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곱하기 각각에 대해서, 이게 달러 0이라고 하면 각각에 대해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각각의 엘리먼트 요소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에다가 리턴해라. 그래서 원래 거는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출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출력 결과 이렇게 해서 수정해가지고 뭐 조금 예제를 수정해서 출력 결과 까지 주석을 해서 내는 거 알고 있죠? 자, 이건 마찬가지죠. 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맵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하이라는 스트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얘를 어레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각각이 어레이로 이렇게 돼서 스트링 어레이가 되는 거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트링 어레이가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맵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트링에 맵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얘 스트링 이니셜라이저로 호출해서 달러 0 이렇게 써주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쉽죠.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칼라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칼라 맵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달러 0 각각에 대해서라고 그랬죠. 달러 0에 카운트하게 되면 또 신기하게도 각각의 그 스트링의 길이가 나와요. 세 개죠. 세 개, 얘는 5개, 4개. 그래서 한글도 하나씩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니코드를 쓰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스트링 문자의 개수로 배열을 만들어 버려요. 배열로.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 카운트에는 얘도 배열인데 인티저 배열이죠. 근데 각각의 이 스트링들의 길이를 가지고 배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재밌네요. 예제가. 자, 컴팩트 맵이 있는데요. 컴팩트 맵은 여기 찾아보면 되겠고요. 맵과 사용법은 같은데 리턴하기를 array containing the non-nil result 그래서 nil이 아닌 결과를 갖는 것만 리턴을 하는 게 컴팩트 맵이 되겠습니다. 맵이랑 똑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냥 인티저 배열이 아니고 옵셔널 인티저형 배열이네요. 그래서 0, 1, 2, nil 4, nil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옵셔널 인티저형 배열 같은 경우에는 자, x.map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달러 0이면 각각에 대해서 그냥 이 맵으로 해서 출력을 해보면 얘네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여기 옵셔널 인티저이기 때문에 각각의 값들은 실제로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숫자가 들어가 있지만 다 옵셔널로 감춰진 이렇게 감싸진 애들이 나옵니다. 닐도 물론이고요. 맵을 그냥 해보면 여기 지금 요 값을 해보면 되는데 컴팩트 맵으로 해서 해보게 되면요, 컴팩트 맵으로 하게 되면 옵셔널 값들이 다 언래핑이 되어 있어요. 그죠? 0이 옵셔널 0이 아니고 0, 1, 2, 뭐 4인데 중요한 것은 옵셔널이 언래핑된 배열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 C맵은 거기에 이제 닐 값들은 다 제거가 돼서 나옵니다. 닐 값들은 다 제거가 돼서 나오는 게 이 컴팩트 맵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쭉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닐은 뭐 여기저기서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배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애들은 C맵은 여기 컴팩트 맵으로 해서 돌리면 각각에 대해서 옵셔널이 풀려서 나오고요. 닐이 있는 항목들도 이렇게 없어진 닐이 있는 아이들은 제거하고서 나머지가 언래핑된 배열로 얻을 수 있는 게 컴팩트 맵이 되겠습니다. 컴팩트 맵. 재밌는 고차 함수죠. 자, 그 다음에 필터라는 것도 있어요. 필터. 컨테이너가 담고 있던 각각의 값을 조건에 맞게 새로운 값만 추출해서 반환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1, 2, 3, 4, 5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지금 원래는 지금 빈 배열로 해서 F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에서 이제 쭉 하나씩 가져올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온 X 1이 되겠네요. 1. 자, 걔랑 지금 이제 %2로 나누어서 이퀄 0이라고 하면 이제 짝수면 이게 참이 되겠죠? 짝수면 참이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짝수일 때만 그 값을 요 빈 배열에다가 어펜드 해라. 그래서 처음에 1이 들어가면 1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요. 이제 두 번째 2가 들어가면 만족하니까 2가 들어가겠네요. 3 안 들어가고 여기 4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쭉 포문을 돌고 나면 빈 배열에서 2와 4가 들어간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포 인문으로 해서 쭉 해도 돼요. 그런데 필터 같은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레이에 필터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크로저를 쓴 건데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그러니까 짝수 애들을 쭉 해서 필터드 어레이라는 배열에 넣겠다는 겁니다. 필터드 어레이 배열을 보면 짝수들만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홀수라 그러면 not equal 0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필터드 어레이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번에는 홀수들만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차 함수들에 대해서 사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0이라고 쓰면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 엘리먼트에 대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reduce 보면 아까 비슷한 거 나왔었는데요. 컨테이너 내부의 값을 하나로 통합하여 리턴하는 겁니다. 자, 아까 보면 필터나 지금 컴팩트 맵이나 맵 같은 경우는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주로 이제 각각의 애들을 뭔가 처리를 하는 그런 거였다고 하면 reduce는 하나로 통합 연산을 해서 결과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string array죠. string array가 x는 string array고요. joined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reduce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reduce 통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초기 값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초기 값은 앞에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0이라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라는 거고 $0 더하기 $1 하게 되면 쭉 뭐 숫자인 경우에는 더해라. 이렇게 문자열인 경우에는 쭉 문자열로 이렇게 연결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A1, C, A, B 한이 이렇게 쭉 붙어요. 문자열로. 그래서 전체 통으로 앞에 reduce 여기 result 붙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초기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워두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트링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요걸 이제 후행 클로즈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부분이 뭐 지금 길지는 않지만 일단 괄호를 미리 닫아요. 닫고 얘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리절트 뭐 결과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러면 결과 있고 여기가 이제 초기 값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나오고 A, B, C, D 얘네들이 다 뒤에 이렇게 붙는 형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긴 초기 값이에요. 그래서 비워두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바로 이제 문자열들만 나오죠. 문자열들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 아무것도 안 넣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해주면 앞에 AA가 더 붙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일반 형식으로 한 거고 후행 클로즈 형식으로 해서 미리 닫아버리고 여기 초기 값을 해서 요걸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쓴 거죠. 지금 이렇게 해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앞에다가 초기 값으로 뭘 아무것도 안 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바로 얘네들만 쭉 연결해서 결과가 나오네요. 리듀스 리듀스 예제 더 보면요. 여기 지금 1, 2, 3, 4가 있을 때 원래는 처음에 이제 y라고 하면 쭉 배열이죠. 배열 중에서 처음에 1이 YY에 들어와요. 그러면 얘를 더해서 썸해서 쭉 하는데 리듀스를 하게 되면 지금 얘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세 번째 거 계속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0과 2를 더해라 라고 하면 처음에는 1과 2가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3이 더해지고 4가 더해지고 이런 반복적으로 더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기 값이라서 다 누적하려고 하면 초기 값을 0으로 줘야 되겠죠. 다 해보면 1, 2, 3, 4를 더한 값이 나올 거고요. 다 곱하라 라고 하면 곱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곱하니까 초기 값이 0이면 안 되겠죠. 1이 곱해져야 되니까 1을 해주고 해서 쭉 곱해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